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오전 2시 8분입니다. 네, 증시는 코인은 좀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충분히 언급드렸고 그것에 대한 부분 단기 뭐 반등할 때도 반등 목표치까지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으로는 좌표는 이렇다라고 말씀까지 다 드려왔었습니다. 심지어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어요. 네. 음, 그 와중에도 이런 이제 코인으로 이렇게 시장을 좀 내서 드려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좋아서 인증자 올렸는데 저 방에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공부방은 소정의 후원료가 있습니다. 여기 공지사항을 보시면 뭐 있어요. 그쵸?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주셔도 좋은데 웬만하면 제가 이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 그냥 급하게 막 돈을 벌어 가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저희 공개 버전 이 영상만 좀 꾸준히 그냥 봐주셔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그런 수익을 얻어 가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유튜버로서 이런 것들 이제 인정을 하고 제가 실력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가끔 연락 주시는 분들 계신데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 그 필요 이상의 이전 뭐 통화가 길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버거울 수 있어서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공개 버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다 드리잖아요. 그죠? 이 코인보다는 한국 증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이번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비쌉니다. 그리고 혹시나 수리 바뀌었을 때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배팅합시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흐름들은 크게 찍어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막 단기적인 흐름에서 막 설레발 하지 않으셔도 큰 흐름만 체크하시고, 또는 이제 뒷북만 안 치셔도 됩니다. 뒷북.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냥 제 영상을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그냥 아침에 그냥 켜놓고 슝슝 하면서 뭐 반 빨리 돌리기도 좋고 대충대충 들으면서 인간이 무슨 얘기 하나 일기예보처럼 들어봐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은 그게 없어요. 강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뭐 진짜 선 넘는 행동들 하면 경고가 나가고 강퇴하고 광고만 아니면 되니까 여기 와셔서 여러 가지도 물어보시고 토론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의논도 해보시고 물어도 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밑에 링크가 있고요. 비밀번호는 2025-500 마지막 숫자는 0에서 3 사이에 4개 숫자 중에 1개로 랜덤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고, 무지성 광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안전체이고요. 한 3-4번 정도만 클릭해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차트 보기 전에 뉴스부터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보너스 테크님께서 항상 이렇게 뉴스를 박스에 올려주시죠. 네. 경기 둔화 우려에 나스닥 떨어졌다. 그죠? 어제인가요? 그렇게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코인이 같이 빠졌습니다. 그죠?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코인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해킹 이슈와 더불어서 경기가 안 좋아졌대. 경기 우려가 같이 나왔다. 근데 그게 고점 인근에서 등장했다는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이 변수가 더 크다라고 봐요. 그 변수 와중에 이제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잘 합의가 되면서 일단 미국에 있던 뭐 그죠? 합의서가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또 반등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락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일정 규모에 맞는 조정은 분명히 등장을 해야 될 것이고 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건 참고하고 가시면 돼요. 저희 차트 보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국내 투자자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요. 네, 아껴 쓰시는 게 좋겠고요. 업권별 유출입 규모 증권 쪽에 많이 들어왔네요. 대출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코스피 중복 상장 넘어갈게요.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좋은 얘기들이지만 뉴스를 살펴보십시오. 네. 중국 한국 반도체 추월 2년 만에 GDP 전문가 평가. 네, 안타깝게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일단은 기술에 대한 목표가 있죠. 미국이라는 타도 미국이라는 걸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나쁜 짓
하든 어쨌든 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나라고 우리는 지금 점점 도태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의 학교를 돌아다 보면 학생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엄청난 금융자산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서울에 이제 목 좋은 강남 서초 이런 곳들 제외하고는 아마 부동산들도 크게 재미가 없을 거다, 침체로 빠질 거다라고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됐죠.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집을 샀는데 열심히 갚았는데 갚은 돈만큼 빠져버렸어요. 손해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뭐 그 덕분에 좋은 이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고 있지만 돈으로만 모든 걸 하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지? 잠시만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투자도 이제 옛날 같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엄청 좋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아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분포기차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금융투자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유일한 방법이 금융투자가 돼서 뭐 주식이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뭐 저는 그렇게 미국 주식 쪽보다 오히려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약간은 이제 모멘텀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선호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융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 차트를 보는 기본적인 눈,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기본적인 인내심, 이거 정도는 갖고 계시고 썼으면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산이 꾸준히 불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지네요. 네, 계속 보죠. 사상 최대 480조 쌓아준 버핏, 비정상 우려의 반박. 여기 이건 좀 봐겠습니다. 워렌 버핏이죠.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난해 분기이익이 70%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에 반영이 될 것이고, 현금을 엄청 많이, 그죠? 들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로 세팅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주, 그죠? 기술주 강세 이뤄지는 가운데 애플 지분을 상당히 많이 덜어냈고, 3분의 2만큼 덜어냈고,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그죠? 4분기에만 그냥 1억 덜어내고, 그래서 공격적 현금 확보를 진행했다. 그래서 주주총에서 증세에 대한 우려에 대응할 것이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그래서 옥시덴탈 이런 것도 투자하고, 이렇게 지금 일본 종합상사 이런 것들을 투자했던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버크셔도 실수를 하겠죠, 그렇죠? 실수를 하겠지만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버크셔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일단은 버크셔만큼은 큰 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안전한 게 최우선이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승부를 볼 때는 승부를 보고 안전하게 할 때는 안전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코인은 굉장히 안전하게 해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젠 국장 안 해요. 국민 55% 서학게임을 원한다. 이제 미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너무 유행에 민감해요. 이게 좋게 말하면 이렇게 막 같이 잘 뭉치고 막 분위기 잘 타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그 냄비잖아요, 냄비. 그러니까 스스로 막 고민해서 하는 게 없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스스로 고민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사람들이 그걸 까기 바빠요. 우리 현대 식당들 가보면 전부 그냥 고깃집이죠. 전부 똑같은 가게. 그냥 밥집, 고깃집. 그런데 뭐 다른 나라를 가보면 다 다른 메뉴를 판단 말이죠. 우리는 어디 먹때 야시장 가면 다 똑같은 메뉴만 판다는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옆집 장사 달라니까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창의력이 없나? 어쩌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대한민국이.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결론이 틀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린뉴얼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냥 남이 내준 답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삼성페이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국내 방산, 조선, 2차 전지, 반도체 다음 주도주는 이것이다. 뭐 되고 있는데 네, 화학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화학주 보면서 요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현장 코로나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쩌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429원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됐어요. 그죠? 우리도 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환율이 이제 안정되고 있는데 좀 주가 다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엔화는 이제 9.5를 이제 상방 툭툭 치고 있는 그런 부분. 그죠? 많이 올랐네요. 그죠? 엔화. 좋습니다. 엔화는 아마 금리 인상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건 넘어갈 겁니다. 무난하게. 그러니까 엔화 쫄지 말고 살할 때 이유가 있는 거야. 쫄지 말고 사 그냥.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 마진 좀 많이 없어졌지. 그죠? 그래서 편하게 만약에 세금을 좀 무서우신 분들은 이때 엔화를 많이 사셨으면 그죠? 안전하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되는 겁니다. 한유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4.5, 오일 값은 배럴당 70달러, 71달러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빅스차트 살짝 고개를 들어버렸습니다. 그죠?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살짝 더 조정을 좀 주고 있네요. 그래서 빅스차트는, 요 수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살짝 이탈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시장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가 진행될런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S&P 보도록 할게요. S&P 어디 갔냐? S&P 여기 S&P 말고 밑에 거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S&P 500 지수 뽑아야 돼요. 자, S&P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당시에 이 추세였죠. 그죠?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한번 쳤었고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쇼타이밍 이때 잡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숏포지션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익절을 할 것 갈지 그냥 계속 홀딩 해볼지는 계속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승부거든요. 여러분들 승부라는 말 아시죠? 승부는 승패가 갈라집니다. 그죠? 정해집니다. 그래서 승이 될 수도 있고 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보면서 한번 끌고 가볼까? 아니면은 잘라주고 다시 또 안전정구를 할까? 이게 좀 그게 고민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는 뭐 오늘 자기 전에 결정을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의 반등 아마 6,060에서 한 70 정도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에서 이제 상승장의 쭉 신호와 그죠? 상승장의 흐름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다르잖아요. 옆에 막 상승했던 이런 시장의 흐름과 여기 모습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점의 각도도 약해지고 고점의 각도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안엔딩 다이고달 패턴의 형성성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버티다가 여기를 치고 다시 덜어주고,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에 대한 이슈를 덜어주고 그때 다시 빠진다. 이게 제가 가진 핵심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갈 거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참고하고 인사이트 얻어 가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언제였던가 이제 슈퍼시를 잡게 되면 제가 요 정도까지만 볼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근처까지 지금 오긴 했어요. 그래서 거리도 살짝 등가된 걸 보여주면서 일시적인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글쎄요 어떻게 정리를 할지 고민 중이네요. 아마 뭐 지금 이 정도 모습이 나왔으면 이제 뭐 6,060, 7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하지만 여기가 그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새로운 추세, 그렇죠? 이 추세가 지금 깨졌거든. 중요한 건 이 추세가 이제 깨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한번 확인을 하고 조정 좀 받아서 나중에 6,080, 70, 80, 60, 80 이 정도? 정확한 포인트는 모르겠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쇼각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쇼각은 여기 손절가를 좀 잡고 진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5,800 정도까지 조정은 무난하게 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5,800을 또 확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떨어지는 모습에 따라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모습이 등장하면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한번 뭐 이렇게 다시 빠지다가 할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또 이렇게 임펄스 웨이브 식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제 한 번 더 빠져서 5,500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5,500 정도 해봤자 꼴랑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S&P 지수로
그래서 그 정도의 조정은 무난하다. 제가 옛날에 폭락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폭락의 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건강한 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 정도 자리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어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뭐 지금 고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5,000포인트, 그러니까 5,100포인트 정도까지는 618 정도까지는 의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높은 확률이라는 질문을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38.2, 5,385,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의뢰 등장할 수 있는데 이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흔히 말해서 엘리엇 파동에서는 플랫형 조정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38.2에 되돌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을 좀 천천히 모아가셔서 원하시고 나중에 한 5천 밑으로 빠져주면 적극적으로 배팅해 본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고 매매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게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차트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였나요? 테슬라는 많이 빠졌나요? 좀 빠졌구만. 그죠? 이때였었나? 차라리 테슬라를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신고점 갱신을 해버렸죠. 그죠? 지금은 이제 테슬라는 조금 쉴 때가 됐지. 왜? 봐봐. 이 웨이브가 나오고 고점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또 역시나 치고 나서 되돌림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테슬라를 저 노려보려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61.8, 즉 이제 요정 300불 타임에서 노려볼 수 있겠는데 시그널적인 요소가 좀 약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쳤다가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임펄스 웨이브로 새로운 3파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또 저정파가 옆으로 붙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단기적으로 신고점 갱신한 흐름이 나타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테슬라 안 본지 좀 됐는데 많이 갔었네, 그지? 우리 여기서 테슬라 추천드렸잖아요, 그죠? 작년 가을쯤에 테슬라 막 노래를 불렀었지.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낫다. 작년 가을에 기억나십니까? 그럼 막 엔비디아 봐봐. 작년 가을부터 얼마나 움직였는지 봐봐요. 실제로 얼마 못 움직였잖아요. 엔비디아 쫓아가지 말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라 다음에 갈 종목도 찾아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됐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 한국 증시 코스피 체크해야 되죠. 그죠? 코스피는 6,045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은 또 어느 정도는 또 눌림목 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찍고 나서 오케이 23.6, 그럼 다시 반등을 조금 주고 나서 굴렁굴렁 하다가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다시 가는 그림에서 2,800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주식, 한국 주식의 매매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적으로 2,800포인트까지 본다라는 것, 어쩌면 뭐 3,000포인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한국 증시는 한번 힘을 좀 받을 거다. 괜찮다, 한국 안 무너진다, 아직까지. 근데 너도 뛸 때만 너도 나도 다 빠진다 난리 쳤잖아, 그지? 그죠? 아이고, 그런 거 보고 막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넘어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중국 증시 항생테크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죠? 항생테크 추천 대놓고 드렸던 부분이고, ETF니까 안정적인 부분이고요. 항생 지수는 역시나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마다 이렇게 조금 도셔야 돼요. 무조건 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 코인은 지금 좀 불안한 시기거든. 그러니까 가을에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강조드리는 이유는 강조 포인트라는 거지, 그지? 계속 말씀드려야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볼까요? 롯데 이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화학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이거 무조건 좋다라고 말 못하겠어. 화학주를 일단은 반전 조금 나왔다라고 보고 나중에 한 4만원 밑에서는 더 모아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예전에 제가 롯데 정밀화학을 봤을 때 오너 리스크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모아가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차 그러니까 배터리주 에코프로 많이 올랐죠? 봐봐. 그러니까 이제는 바보들이 할까요? 이 어리석은 망자들이 여기서 산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했어? 이때 당시에 25만원 밑에
30만 원 밑에라고 했잖아. 20만 원대.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리잖아. 그치? 에휴, 참. 근데 이 에코프로도 나중에 10만 원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여기서 일단 올라갈 때 좀 관리해 주시고 들고 가셔야 돼요. 그죠? 제가 이 밑에서는 잡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 가격대에 비해서 실제 약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수익 실현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수익 실현이라는 것도 하시고 나서 일부 수익 실현 하시고 나서 여기서 자기도 다시 모아가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익을 때까지 버티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거 익절하면 다른 거 보러 가죠. 또 다른 거 찾으러 다니겠지. 그죠? 제 취향이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입니다. 반대 조절 좀 크게 주나 싶었는데 그렇게 크게 주고 있지는 않네요. 오늘에 제가 언제였었지? 지지난주였나? 우리가 변동성이 좀 조만간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성에서 그죠, 이렇게 막 재미없게 흘러가다가 작은 규모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나리오, 중규모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시나리오 이렇게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빠지더라고. 그죠? 그래서 바로 빠질 줄 알았더니 이게 들어올리네. 그죠? 그리고 나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죠? 한선 요때 뭐라 그랬어요? 경기랑 같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많이 지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별거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이 정도 흐름보다 봐도 추세가 형성될 텐데 추세선이 계속 아래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깨졌을 때 여기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ABC를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ABC를 찍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하방을 5위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방 5위로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스럽고 이런 구간들이 홍준을 봤을 때 여기도 아마 이런 구간 상부간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자 반등, 오늘자 저점은 실제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도 이 큰 흐름의 이 수렴 패턴을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많이 올라가도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성 결정하고 여기서 거래가 붙으면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열리게 될 텐데 정말 많이 가도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가기는 단기적으로 이게 3월달, 2월 말에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 번 더 밑으로 좀 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 상승한다고 이 상승은 포기하겠다는 거죠. 포기하고 여기서 다시 노리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 약반등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약반등 막 노멀하게 나온다면 이제 96,000 정도까지 이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 실제로 뭐 추가적으로 좀 버티다가 한동안 또 며칠 동안 그걸 버티다가 여기서 한번 이제 쏟아낼 가능성도 생겼거든요. 꽤나 높은 확률로. 왜냐면 제가 4시간 차트를 봤을 때 여기 꽤 오랫동안 버텼어요. 이게 많이 두들겼거든.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는 방향성을 좀 결정한 부분도 있는데 다음 목적이 좀 됩니다. 그래서 9만 불 근처까지는 일단 좀 열어두고 계시면서 9만 불에서 저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이렇게 반등을 또 크게 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그래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하자고. 이게 예상이 아니라 기대를 하자고요.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서 큰 조정을 만들어주면서 이 7만 불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우리는 이때 또 반등을 노릴 겁니다. 아마 이때 무지성 매수는 안 할 거고 그래서 이 빠지고 나서 이제 빠지고 나서 이 뒤로 이제 가을까지 버티면서 가을에 이제 알트코인 좀 돌면서 해서 내년 이제 초까지 또 내년 이맘때 되겠죠. 그때까지 또 좀 중기적인 추세를 노려보는 게 한쌤 메인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현재로 이제 이 초록색 선 같은 흐름들을 저 다소 우위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보다는 그래서 지금 한쌤 그러면 지금 막 코인 산 거 다 팔아야 되나 이런 질문 하시면은 저는 좀 서운합니다. 그죠? 한쌤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코인 다 팔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1월이죠. 1월 초에는 시장 흐름이 맡긴다라고 대놓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숏축이라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뭐 지금 막 연끌해가지고 곧잘 물려 계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뭐 드릴 말씀이 1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도 이겨내셔야 되고, 다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했었을 때 지금 코인 비중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은 비중에 대한 손절을 하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작은 비중이라도 뭐 단타치다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시려면 오늘 저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이탈 때는 손절 좀 진행하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게요. 그렇게 진행하시고 밑에서는 또 긍정적인 또 검토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깨고 가는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3월 한 초중순, 3월 한 4일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가 나오는 이제 형태를 보고 그때부터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겠죠.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도 지난번 같은 그런 종목들을 한쪽에 터져버리면 좋은 거거든. 됐죠? 그래서 한동안은 한쌤은 코인의 긍정적인 시향을 내기는 또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 좀 드리겠고,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알트코인들이 빠지고 있지만 뭐 속절없이 뭐 박살나고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다는 부분이고, 우리 견적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 김프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김프가 빠졌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렇죠? 자, XRP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역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비트코인 이제 1억 3,800만 원, 만 원도 아주 높은 가격입니다만 지금 이제 22평, 이제 일봉상 122평을 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볼린저 밴드 중위선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침체를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40평까지 지금 하방으로 꺾어진 상태에서 데드크로스 반등이 이 구간에서 살짝 등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작은 반등 정도 해서 제가 보기엔 막 1억 한 4,200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건 저희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에서 매수들하는 좀 너무 선 넘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조금 포기하고 한 템포 더 지켜보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 타점은 1억 2천 정도에서 메이저 타점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억 2,800? 1억 2천 전후. 그래서 이 메이저 타점에서 거래가 이만큼 나오면 그건 이제 과매도 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과도 맥을 함께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작은 반대한 게 나올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차트는 웬만하면 3파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기서 결정을 취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반대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저거는 뭐 포기하겠다.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포기하자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지표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봉도 이제는 봉오리를 완전히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이 주봉상에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일목균형표 중에서 중심선 반등은 이제 작게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다시 지금 이 일목균형 기준선 반등이 좀 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선은 떨어지는 모습에 따라서 그대로 상승 전환되는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재수 없으면 이 주불매 하단까지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때 보면서 이제 계속 편집 수정해 나갈 거예요. 이더리움 관심 없다는 말씀 계속 드려왔었었고요. 그죠? 이더리움 나 이 가격에 관심 없다나 이더리움 관심 안 줄 거야. 이렇게 말씀드려왔었었고, 솔라나 같은 경우 20만원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면 단타를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뚜렷한 시나리오는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같이 빠지고 있죠. 이럴 때는 이제 뭐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와중에도 바나 이런 애들은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점 눌림목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는 뭐 이게 공개 버전 방송 보시는 분들께만, 만약에 왔게 되면 만원 밑에서 한 9,600원 정도에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700원? 9,600원까지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그림이 아니라 오면 잡겠다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빼고 나중에 이제 9,000, 잠시만요.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는데 50%죠. 만원 밑에서 한번 스근하게 발을 놓고 먹고 도망간다는 느낌을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나, 네, 그 정도.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 애니메 코인을 봤었을 때 갔다가 다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애니메 코인 다 팔아버렸고
다 팔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 중이다. 전부 다 그죠. 이오스도 800원대 왔죠. 결국은 봐봐. 그러니까 900원대 왔고 그죠. 실제 900원대에서도 어디 정도까지 1200원 정도까지 반등할 거다. 반등했고 그죠. 1100원대까지 참 죄송합니다. 여기도 1200원대까지 나오는 반등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 사놓는 거 수익금은 담보로 일부 사놓는 거 그건 좋아요. 오히려 그런 거 좋아하셔야 돼. 내가 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물량 매도를 했다. 한샘은 여기서 다 했거든요. 싹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서 여기 기다리다가 뭐 반등 먹고 빠지고 오케이 뭐 이런 거 먹고 이 정도까지만 바라보라 오케이 다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900원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 900원대에서 반등을 주고 다시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좋아하셔야 돼요. 왜? 수익금을 가지고 얘가 싼 가격대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가격대야. 안 그래요? 700원? 이야. 그죠? 자, 만약에 얘가 500원을 봐준다? 아, 뭐 감사죠. 땡큐죠. 500원대 보면. 안 그래요? 땡큐 베리마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고 나서 운이 좋으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500원대에서 10배? 운 좋으면 가는 거라고. 1000만원 1억이에요. 여러분들. 1000만원 잃어도 여러분들 삶에 큰 지장 없어요. 근데 기대값으로 1억이라고. 이런 데서 천천히 모아가 보는 거야. 쫄지 말라고. 지금은 이제 이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멈추라고. 일부 샀으면 멈추고 계십시오. 가만히 계시고. 아시겠죠? 그림 돌아갈 때.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가을쯤 다시 한번 시동 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만약에 유스 같은 경우, 유스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는 애들,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나와주면 얘는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비트가 비트가 흔들리면서 이런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작은 것들부터 다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팔고 나서 다시 사서 물려가지고 호적거리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일부만 조금만 농사 실제 20% 이하죠. 그죠? 멈춤. 몸사 멈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50원까지 열어두시고 계시다가 그죠? 2차 동선 여기서 찍을 거예요. 이렇게 찍으시고 나중에 이런 1000원대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 그걸 보면서 다시 놀림목 900원대 다시 놀림목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장기 분할 매수예요. 그런 전략 정도로 챙길 수 있으셔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아무튼 뭐 당장은 크게 뭐 대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반등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쉽지 않고 바나 같은 종목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나왔지만 결국 다시 이거 누구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20만 원대까지 결국은 빠지네요. 그죠? 결국은 빠지고 이제는 그때 그랬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수급이 좀 털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사실 20만 원도 전 짧게 보는 구간이고요. 20만 원 잔금 반도 짧게 보는 구간이고 실제로 이제 10만 원 아래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말씀드렸는데 시즌 종료 이런 말씀드렸는데 시즌은 사실 저는 1월달에 종료됐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장은 변화된다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그 하락이 맛이 없을 거다. 한국 증시 넘어가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뒷북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또 한국 증시에 관심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국 증시도 한계가 더 남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더 남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다. 그러니까 뭐 장기로 보면 괜찮겠죠. 장기자 하여튼 플랜을 장기로 보든 단기로 보든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코인은 좀 재미가 없다. 미국 증시도 재미가 없다. 그나마 아시아 증시가 재미가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동안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뭐 그냥 가볍게 그냥 기다리고 여유롭게 또 기다리시고 여러분들 그 여유로운 덕분에 잘 파셨던 분들은 또 정말로 또 좋은 쇼핑의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쇼핑 더 잘 해가지고 다음에 또 잘 팔아가지고 또 큰 거 이제 먹어야지. 그치? 지금은 사실 제가 보기엔 부동산 쪽이 더 매력인 것 같아요. 부동산.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으시면 부동산을 관심 있게 많이 보십시오. 특히 경매 나온 것들, 경매 물건도 볼 줄 아시는 분들 굉장히 좋고 급급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시면서 부동산 하면 저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